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짱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학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본다는 바로 그 책,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은행제도의 발전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맡긴 소중한 돈 있잖아요. 근데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거 완전 마법 아닌가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놀라운 금융 마법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금세공업자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분들이 은행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이런 순서였어요. 사람들이 무거운 금덩이를 들고 다니는 대신에 가볍고 편한 종이 보관징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쓰는 지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네, 교수님. 아니, 그냥 종이 쪼가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진짜 돈이라고 믿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딱 짚었네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종이를 들고 가면 언제든지 진짜 금으로 바꿔준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영리한 금세공업자 한 명이 문득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맡겨놓은 금을 한꺼번에 다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네? 금 대부분이 그냥 금고에서 잠만 자고 있잖아. 바로 이 깨달음. 이게 현대 은행 시스템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불꽃이었습니다. 물론 이 생각이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죠. 네, 교수님. 근데 남의 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약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하, 맞아요. 정확히 봤어요. 바로 그 위험해 보이는 생각에서부터 금융의 마법, 그러니까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예금 창조가 시작된 겁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방금 그 금세공업자의 엄청난 발견을 경제학에서는 좀 멋있는 말로 부분 지급 준비 제도라고 불러요. 뭐냐면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받은 예금 중에 아주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자, 여기 간단한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은행의 가계부 같은 대차대조표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100골드를 예금했어요. 이건 은행 입장에선 언젠가 돌려줘야 할 부채겠죠? 그럼 은행은 법에서 정한 비율, 예를 들어 10%라고 치면 10골드만 지급 준비금으로 금고에 싹 남겨두고 나머지 90골드는 대출을 해줍니다. 이 대출금은 나중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은행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잠깐. 원래 예금된 100골드는 그대로 있으면서 시장에는 90골드라는 돈이 새로 풀렸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 교수님, 잠깐만요. 그럼 원래 있던 100골드는 그대로 있는 셈인데 거기에 대출해준 90골드라는 돈이 시장에 새로 생겨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바로 그거예요. 드디어 마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A은행이 90골드를 빌려주면 그 돈을 빌린 사람은 그걸로 물건을 사거나 어딘가에 쓰겠죠. 그럼 그 돈은 결국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B은행에 새로운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B은행은 또 그 돈의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최초의 100골드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신용창조 또는 통화승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시스템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모든 게 신뢰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점이에요. 교수님, 그럼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은행이 좀 위험하다는 헛소문이 돌아서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막 몰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금고에는 실제로 맡긴 돈의 10%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게 우리가 뱅크런이라고 부르는 아주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슬라이드 속 사진만 봐도 당시의 공포가 느껴지죠.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퍼지는 순간 그 공포가 또 다른 공포를 낳으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은행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요. 결국 망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진짜로 은행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자기실현적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로 은행에 문제가 있든 없든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심 하나만으로도 멀쩡한 은행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 문제를 인류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말 그대로 최후의 안전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금보험 제도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국가가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혹시 은행이 망하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돌려드립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뱅크런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 바로 그 공포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예금보험 제도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두려움을 안정감으로 바꿔주는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우리는 어지간한 소문에는 불안해하면서 은행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물론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이 제도에도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금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데 뭐 이런 생각으로 좀 더 위험한 곳에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무리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했던 이 은행의 역사 한번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4가지 핵심 장면입니다. 첫째, 금고지기의 작은 아이디어가 은행의 시작이 됐고요. 둘째, 그 아이디어는 예금을 통해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금융 마법으로 발전했습니다. 셋째, 하지만 그 마법은 신뢰가 깨지면 뱅크런이라는 악몽으로 변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금보험제도라는 든든한 안전망으로 그 악몽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다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도 나오고 핀테크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과연 미래의 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오늘 배운 은행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